국내 민법이 있는데 새로운 이 신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이 있고 신조약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이 맺어지면 그 협약 조약이 민법보다는 우선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신조약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그러한 판례. 자, 그렇게 나오죠. 2번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거의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한 구산형 간섭 및 무효한 일반협정,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위반되는 경우 조례안 효력은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로 인정했던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사건입니다. 자, 그걸 봅니다. 자, 가트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가트 조약에 뭐가 있냐면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의 그 원칙, 가트 조약으로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 그래서 여기에 벤츠라는 고급 승용차가 있다. 여기에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같은 2000cc입니다. 같은 2000cc. 근데 구입할 때는 소나타 2,500만원, 벤츠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는 2배나 비싸지만 1년에 내는 세금은 2000cc 엔진이면 여기도 52만원, 여기도 52만원 내야지 벤츠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가트 조약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의 그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트 조약에 의하여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근데 외국 물건 수입하고 국내 물건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외국 물건 수입한 다음 국내 물건과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도에서 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쓰게 되면, 식자재 이용하게 되면 갖가지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죠.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더니 그래놓고는 자기 농산물을 우대하는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외국 물건과 자국 물건의 차별, 내국민 대우 규정한 가트 조약에 위반돼서 이 전라북도 조례안은 그 조약에 위반된 조례 무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효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무효로 해서 사라지게 됐죠. 내국민 대우 규정한 그 조항이 위반돼서 그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합니다. 아래 4번 판례됐고 명령, 행정입법, 명령규칙이 있고 또 행정규칙 나오죠. 자치법규, 조례규칙, 교육조례, 교육규칙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넘어가서 불문법원이 나오죠. 성문법이 안비될 수 없기 때문에 불문법원으로 간수법 판례조리에 따라 또 재판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수법은 이렇게 성문의 법이 없을 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간수법이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간수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수법은 보충적으로만 효력이 있게 된다.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간수법은 오랜 관행이 존재했을 때, 오랜 관행이 존재했을 때, 두 번째 그것이 모두 다에게 이 법적 확신이 느껴졌을 때,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 간수법이 된다라고 하죠. 세 번째, 그것을 국가가 승인해줘야 되는지, 국가의 승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관행과 확신만 있으면 되지 국가가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간수법, 국가 승인은 불효하다. 법적 확신은 이것은 특정인이 아닌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죠. 그러면 간척사업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민들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이랬는데 간척사업을 해서 여기를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이렇기 때문에 오랜 간행에 존재했던 법적 확신이 있는 이 간행 어업 같은 것은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승인까지 필요 없으며 확신만 있게 되면 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그 관습법의 종류 의의가 있죠. 1번 오랜 간행이 있어야 되며 2번 이것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그것을 관습법이라 하죠. 그 법적 확신 기준은 특정인이 아닌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죠. 자, 판례 놔두시고 오른쪽에 관습법의 효력은 1번의 마지막 줄 오른쪽에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행정간섭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역사가 짧고 이래서. 그리고 2번 관습법의 효력은 동그라미 2번 보충적 효력설이라 해서 보충적인 효력만 띠게 된다고 하죠. 관습법의 종류는 행정선례법이 있습니다. 자, 선례법은 종전에 해왔던 선례,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선언 행정각부의 결정선례 문의해신 등 종전부터 해왔던 그 선례가 누적되면 선례법이 돼서 관습법이 되죠. 조문 행정절차법 4조와 국서기본법 18조에는 이렇게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선례를 인정한 유명한 판례 보세운송면허 비과세 사건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신뢰보호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면 보세운송면허 사건은 원자재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가죽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가공하죠. 그래서 원자재 수입해서 국내 가공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것을 수출해버리는 물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세무역이라 하죠. 그래서 바로 수출해버리면 보세무역,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무역 물건에는 수출을 바로 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게 됩니다. 대한통운이 보세무역안에 화물 운송을 했던 대한통운이 화물 운송을 했는데 수출도 많이 했고 수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4년간의 그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허세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4년 경과한 어느 날 한꺼번에 세금을 다 부과해 버립니다. 그럼 비과세 선례가 있었고 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신뢰보호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부과한 거 이거 위법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이거 위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뢰보호에 그 위반된다고 얘기했죠. 신뢰보호 위반 이거 위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뢰보호 위반 위법하게 됐던 보세운송면허 비과세 사건이 나오죠. 1번에 4년간의 면허세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그랬다면 주무관청 마지막에 1년 3개월 지난 뒤에 4년간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부과한 건 그 무시한 정책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해서 위법하게 되었죠. 그걸 아시고 넘어갑니다. 뒷장에 민중적 간섭법이라고 해서 오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간섭법의 문제 나오죠. 민중적 간섭법. 그래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곡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법권, 간행어업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법권 등 간행어업권 같은 요걸 얘기합니다. 간척사업 하니까 고기 못 자게 된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판례잡기, 수산업법에서 간행어업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놓으시고, 근데 이제 내용 제목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판례법으로 갑니다. 판례가 법원 될 거냐? 종전에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했던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재판기준 되나요? 그러지 않죠. 판례가 재판기준 될 거냐에 대해서
자, 영미는 다음에 대륙 또는 우리나라는 영미는 뭐가 지배합니까? 영미는 이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미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지배해서 판례가 법원될 거냐? 그렇습니다. 영미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지배해서 그 판례가 당연히 이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륙법계는 선례 구속성 적용되지 않아서 판례가 기본적으로 법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은 실정 법규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상으로는 그 법원으로 인정되게 된다고 해서 실정법상으로는 법원이 될 수 없지만 사실상으로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정법적으로는 법원이 안 된다. 사실상으로만 법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부정설에서 여러분 80페이지 2번 우리나라 경우 기억번 법원성 부정설에서 법원조직법 8조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설에서 이 법원조직법 그 8조가 있죠. 법원조직법 8조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급심 판단은 하급심 기소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자 봅니다. A하고 B하고 1심 재판, A하고 B하고 2심 재판, A하고 B하고 3심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1, 2심에서는 AA가 승소했고 3심에서는 B가 승소해